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유일한 치과대학병원으로 전문적인 진료과 간의 협진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아치과에서도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어렵고 까다로운 경우라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 신속한 처치, 사후 관리까지 적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초등학생과 영유아 검진이 가능하니까 꼭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과잉치입니다. 치아의 개수가 정상보다 많은 상태, 즉 용도가 없는 치아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소아청소년에서 영구치의 맹출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합병증과 연관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개입이 필요합니다. 치아는 8주차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발생을 시작을 하는데요. 위턱뼈와 아래턱뼈 안에 치아로 자라게 될 세포 덩어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치아 싹이 될 세포 덩어리들이 1개 이상 더 생길 수 있는데 이때 과잉 치아 싹이 자라서 과잉치가 됩니다. 과잉치도 치아의 머리와 뿌리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머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정방향 과잉치, 역방향 과잉치, 수평방향 과잉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잉치는 증상이 없고 턱뼈 속에 매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방향 과잉치의 경우에는 일부에서 유치가 빠진 자리나 입천장 중앙으로 맹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기검진차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과잉치는 치아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접치아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만큼 구조적, 기능적 영향을 덜 미치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모르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영구치의 이동을 방해함에 따라 치아를 못 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소아청소년 시기에 과잉치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잉치가 주변 영구치의 맹출 경로를 막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치아 사이에 위치할 경우에는 새로 난 치아 사이 틈이 매우 넓은 정중이개가 발생하거나 치아가 삐뚤빼뚤하게 배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잉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인접치아가 옆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간혹 과잉치 주변으로 낭종이 발생하거나 과잉치가 다른 위치로 이동하게 되면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치아의 뿌리를 흡수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과잉치는 본질적으로 불필요한 치아이기 때문에 덧니와는 다릅니다. 덧니란 유치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유치와 겹쳐져 나게 되는 영구치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고 위턱 송곳니가 일반적입니다. 과잉치는 본질적으로 불필요한 치아이기 때문에 덧니와는 다릅니다. 먼저 발치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영을 해서 과잉치가 있는지 대략적인 위치나 형태를 진단합니다. 과잉치 발치 수술을 하기 전에는 치과용 CT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인접 치아와의 근접도, 주변 구조물과 3차원적인 위치 관계를 파악합니다. 영구치가 이동해야 되는 길목을 막아서 맹출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잉치가 일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치아 싹들을 주위로 밀려나게 해서 치아가 이상한 위치에 나거나 회전되어 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과잉치 자체의 위치가 변하게 되면서 인접한 치아를 손상시키거나 과잉치 주변에 발생한 낭종에 의해서 인접치아의 뿌리가 흡수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치아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라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발치해야 합니다. 기능적으로 별다른 합병증을 야기하지 않고 주변 치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있다면 발치를 연기하고 추적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용도가 없는 불필요한 치아이기 때문에 환자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발치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 치아의 맹출이나 배열을 방해하는지, 주변 치아 싹을 다른 위치로 밀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즉시 발치가 필요한지를 봅니다.
두 번째로는 발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인데 과잉치가 맹출할 가능성과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영구치의 발육 정도를 고려합니다. 수술 과정 중에 영구치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치할 치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수술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치료 효과보다 주변 치아를 손상시킬 위험도가 높다면 수술을 보류하기도 합니다. 주변 치아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거나 환자의 협조도가 양호하다면 유치 앞니가 빠질 시기인 만 6에서 7세 정도에 유치와 과잉치를 함께 발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주변 영구치 치아 싹과 너무 근접해 있거나 영구치 치아 싹 사이에 과잉치가 끼어 있는 경우에는 발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서 비교적 일찍 발견하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발치가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영을 해서 영구치의 이동 과정과 과잉치의 위치 변화를 추적 관찰합니다. 잇몸을 들추고 뼈 속에 숨어있는 치아를 발치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2, 3일 정도까지는 발치한 부분이 욱신거리는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처방해드리는 약에 진통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챙겨 드시면 심하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과잉치를 수술할 때는 초기에 절개했던 부분을 그대로 모아서 다시 봉합을 하는데요. 잇몸 상처의 초기 회복이 일어나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봉합살을 제거하고 나면 일상생활에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제거되어서 비어있는 뼈 속의 공간은 3, 4개월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과잉치로 인해서 영구치의 맹출이 반대쪽 치아에 비해서 6개월 이상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또한 과잉치 발치 이후에 새로 맹출한 영구치가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거나 치아가 회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밀 진단을 시행하고 교정 치료를 통해 4개의 앞니가 가지런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잉치의 발생 빈도는 영구치열에서 0.1에서 3.5%, 유치열에서는 0.3에서 0.8% 정도의 수치를 나타냅니다. 위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90%이고요. 위턱 앞니 사이에 발생하는 정중 과잉치의 발생 빈도는 0.15에서 1.9%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과잉치가 있으면 아이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형제나 자매에게서도 높은 빈도로 과잉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쇄골 2개 이형성증, 가드너 증후군, 다운 증후군을 비롯한 몇몇 질환에서 과잉치가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의 경우에는 다양한 증상 중에 하나로 발달 장애가 함께 동반되어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과잉치가 발달 장애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 어린이에 비해서는 남자 어린이에서 2에서 2.5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구치 뿌리가 성장하는 부분에 과잉치가 매우 가까이 붙어 있는 케이스였는데요. 과잉치가 아래로 이동을 하면서 영구치의 뿌리 부분을 눌러서 영구치 머리가 반대로 이렇게 들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만 5세에 비교적 빨리 과잉치를 발견하고 내원을 하였는데 영구치아가 성장하는 지점이 과잉치와 너무 가까워서 수술로 인한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발치를 연기하게 되면 영구치가 아예 반대 방향으로 자랄 수도 있어서 구강외과 협진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치아 뿌리와 방향이 정상적으로 바뀌면서 같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잉치는 일찍 발견할수록 적절한 치료 개입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만 5세 정도의 파노라마 사진 촬영을 통해서 치아의 개수는 정상인지 발육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다가 과잉치를 발견하시게 된다면 경험이 많은 소아치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치아의 발육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에 영유아 구강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를 활용해서 치과 검진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방송이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 과잉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장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꼭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